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명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주택협동조합 주택에 살고 있고요. 그 집에 살기 전에 먼저 주택협동조합에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저희 함께주택협동조합 설명하러 나온 게 아니라 주택협동조합에 사는 걸 이야기하러 나온 거라서 함께주택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짧게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사진은 없는데 함께주택협동조합은 이제 14년에 이제 토지 공공성 확보와 시민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설립되었고요. 그래서 14년에 1호주택, 16년에 2호주택이 이제 자동 만들어졌고 지금 3호주택이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건 1호주택이고요. 1호주택과 2호주택은 조합 소유형으로 조합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조합원에게 그 주택을 살 수 있는 이제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호주택은 지금 앞서 말씀하신 서울시에서 토지임대부형으로 해서 토지는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고 건물은 이제 조합이 소유하게 되고 그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주택을 사용할 권리를 나눠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1호에 살고 있고 1호의 특징은 1인 가구의 쉐어하우스 형태예요. 그래서 마을에 있는 집을 리모델링한 형태고요. 제가 여기에 살게 된 이유는 제가 지금 조합이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데 사실 청년이 마포구 성산동에서 혼자 집을 얻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그 꿈을 이루면서 살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조합이 도와줬던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살면서 어떤 걸 느꼈고 그게 실제로 주택협동조합의 어떤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 헨리 조지의 이야기 그리고 정광수 교수님 최근에 나온 책의 마지막에 이제 끝나는 구절인데 그걸로 같이 이야기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별은 항상 그 자리에 빛나고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도 별을 본다는 사실을 알 때 더 확신을 가지고 별을 보게 된다 라는 글인데 저는 주택협동조합에서 일을 하고 주택협동조합에 살면서 그 주거안정의 실현의 가능성이 주택협동조합에 있을 거라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나 스스로도 그거에 대한 더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안정이라고 할 때 이제 여러 서적을 찾아보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두 가지를 목표로 하는데 첫 번째가 제가 주택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베를린에서 주거비를 최근에 동결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주거비를 동결하거나 아니면 주거권은 인권이라고 계속 사회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거나 모두를 위한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확보해야 된다. 토지 공개념을 현실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주거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회가 주택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여러 가지 방도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각 나라마다 사실 실행은 다른 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임대차 보호법을 강화한다던가 스웨덴이나 북유럽 같은 경우는 주택협동조합 주택 양이 많다던가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사회주택의 양이 많다던가 아니면 이제 보유세를 강화한다던가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을 나라마다 각자 다르게 실행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건 주택의 공공성을 만들어내는 걸 하고 싶은 건데 왜 그것이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지고 못하는가 하는 거는 또 다른 이제 두 가지 주거 안정을 위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회 통합을 같이 이뤄놔야 된다는 거죠. 이제 주택의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사회를 분열시킨다면 그거는 사실 주거의 궁극적인 안정을 이뤄낼 수 없는 거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주택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때 또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본인들이 생각하는 본인의 권리나 본인들이 누렸던 이익들에 대한 반하는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의 통합에 저해하는 것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가 이뤄낼 수 있는가? 저는 주택협동조합의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공화국이라는 책에 보면 아파트 혹은 대규모 임대주택엔 결과적으로 분열과 공동체의식 하락, 자존감 하락, 빈부격차 시각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런 글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주택협동조합에 살면서 어떤 걸 느끼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를 이야기해보면 저는 33년 동안 이사를 16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1년 이상 산 집만, 그러니까 그 이하는 다 빼고 1년 이상 산 집만 포함해 16회였는데 이제 그 형태가 이제 뭐 단독주택,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공공주택, 기숙사, 컨테이너, 뭐 원룸 뭐 이렇게 다 다양하게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평균 거주기간 2년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 집은 언젠가는 내가 여기를 나갈 거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되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살림이 되게 간소화되어 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줄이고 그 이사하는 불편함을 자주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제가 잘 사지 않는 거를 언제부턴가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신구 같은 거, 종이라던가 드림캐쳐라던가 이런 것들을 막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런 거 사지 않았었는데 왜 이런 걸 살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살림이 되게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살림이 아니라 내가 여기 계속 있을 거니까 이런 걸 좀 늘여놔도 난 괜찮겠어라고 생각되는 물건들을 늘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이라고. 그래서 그런 살림이 늘어나는 걸 좀 경험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뭔가를 잊어버리는데, 그러니까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그 무게가 사실 지워지지가 않잖아요. 그 무게를 계속 체감하면서 걷잖아요. 근데 내가 가방이 없고 가볍게 걸어갈 때는 그 무게를 사실 중력 같은 내가 계속 느끼는 그 작은 무게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제가 매달 10일이 저희는 조합에서 월 사용료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있어요. 월세라고는 안 하고. 왜냐면 전 조합원이고 조합원이 조합의 주인이고 그건 나의 집이기 때문에 나의 집에 나는 사용료를 납부하는 거지 나는 월세를 내는 세입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주입하고 있는 중이라서 네. 실제로는 그 둘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대료 납부일을 자주 망각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금액이 저에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무거운 비용이었다면 나는 이거를 납부하기 위해서 나는 이만큼 아껴야 되고 절약해야 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이런 생각이 항상 있을 텐데 10일 아침에 달력을 보면서 10일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임대료 납부일을 망각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요새 마포구 성산동에 살고 있고 1,000만 원에 34방에 살고 있습니다. 자랑이자면 이게 제 방이고요. 네,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금액으로 살 수 있게 됐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걸 되게 노골적으로 표현한 어떤 이제 광고를 봤는데 그게 참 와닿아서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 빈 땅 말고 이게 영어로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걸 이제 번역하면 빈 땅 말고는 모두가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3,600달러 주고 샀는데 이 땅을 6,000달러 받을 때까지 팔 생각이 없습니다. 불로소득으로 인한 이유는 이 지역 사회, 이곳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기업 덕분입니다. 전 일 하나 안 하고 돈 벌어갑니다. 이런 이제 생각엔 헨리 조지 사상을 좀 퍼뜨리기 위한 퍼포먼스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지역에 생기는 불로소득은 나는 가져갈 거야. 사실 나는 가져가고 있지만 너희는 모르고 있어. 이런 걸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주택협동조합은 사실 마포가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지난 5년간. 그리고 제가 거기가 지금 1호가 5년 좀 지났는데 그 기간 동안 임대료가 상승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로소득에 대한 이익을 뭐 판매를 해서 취하다던가 아니면 같이 임대료 상승해서 그걸 취한다던가 하는 행위가 조합 전체에서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익은 그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는 구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꽃이 되고 싶어요. 모든 사람은 꽃이 되고 싶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근데 꽃의 특징은 뿌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어떤 존재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떤 뛰어난 존재, 어디에서도 빛날 수 있는 존재, 누군가에게 행복을 전하고 싶을 때, 기쁨을 전하고 싶을 때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존재 배우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곳에 살면서 저는 꽃보다는 풍경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 플립에 나오는 대사 중에 초원은 그냥 풀과 꽃이고 나무들을 가로지르는 태양은 그냥 한 줌의 빛이지만 그걸 모두 한 번에 모은다면 마법이 벌어진단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꽃이 되고 싶었는데
나는 실질적으로 어떤 사회에 존재하는 일원이었고 그 일원으로서 그 풍경을 만들어가는 한 작은 뭐 어떤 것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그 풍경을 꿈꾸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곳에 계속 그러니까 어딘가로 이동해야 된다라는 불안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위치하고 있는 이곳에서 내가 풍경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아까 살았던 그 많은 집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집은 이제 컨테이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컨테이너는 아니고 원룸이었어요. 네, 원룸 주택이었는데 이 집 빌라가 원룸으로 지어졌어요. 23세대가 원룸이 있는데 저는 이제 6평이라는 작은 방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뭐 낙후된 시설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안에 살면서 느꼈던 소외감, 그리고 내 집이지만 내 문 앞에서 헐레벌떡 나가고 싶은 그 마음. 그러니까 윗집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옆집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는 이곳에서 누군가를 마주치면서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싶지도 않고 하는 그 마음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이제 발표해 주실 분들이 아마 어떻게 즐겁게 사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많이 해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저희도 나름 얘기를 하자면 저희는 1인 가구 6명이서 살고 있는데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막 공동체 의식이 투철하진 않아요. 저희는 그냥 이제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지 막 이렇게 사는데 단지 내가 필요할 땐 가요. 그때 적어도 내가 지쳐서 거실에 누군가를 만나고 싶을 땐 거실에서 기다려요.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번 휴가 때는 어떤 계획이 없다. 그러면 휴가 때 시간 되는 사람끼리 같이 여행을 가고 뭐 크리스마스가 됐다. 그러면 뭐 주변 사람 초대해 볼까?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 친구를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그 지역의 풍경이 되어간다. 그 일부가 되어간다라는 느낌을 많이 갖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동하는 것보다. 그래서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던 책인데 절망의 시대를 건너는 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원자와는 평화와 번영의 대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통계를 보면 어떤 공동체에도 속하지 않고 혼자서 살아가는 인간이 공동체에 속하는 것보다 가난하고 비활동적일 뿐 아니라 진로의 선택지도 한정적이라고 해요. 라는 글이 저는 되게 기억에 남았던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도 그 지역 활동이 되게 활발한 지역이라서 여러 단체들과 지역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지역이 더 우리가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고 또 누구에게나 살고 싶은 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그 사람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더 여기에 오랫동안 살게 될 것 같다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읽었던 성경인데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니 내용이 참 놀라워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참된 경건은 어려움을 겪는 집 없는 사람과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이게 고아와 가부에 대한 해석이 메시지 성경에는 집 없는 사람과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으로 해석되었더라고요. 공동체, 그러니까 함께 함께 집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웃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 그 이웃이랑 집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이웃이랑 집에 살게 되는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집 없는 사람들 그리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집을 만드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주택협동조합들이 생겨서 적어도 집 문제는 안 하고 살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